안녕하세요. 유니콘 멘토 바리스타 김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한 진로 직업 정보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의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간단하게 말할 때는 커피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해드리는 그런 직업을 말하거든요. 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 커피가 어떻게 수확이 되고 그 커피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고객한테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그래서 그 나간 다음에 그 컵이나 그 재료들의 어떤 재활용까지 커피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커피를 하기 전에 그 회계학을 전공해서 회계학 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인 권상우 씨가 저랑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커피 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저한테 이제 같이 커피 회사를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됐고, 그게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커피 시작한 지 횟수로 한 12년, 한 13년 그렇게 됐죠.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서울에서 했었던 그 커피 사업은 결과는 좀 좋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커피 사업을 접게 됐고, 저는 이제 37이라는 나이에 고향인 대전으로 다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회계학 일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 내려가서 회계 관련된 취업을 다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2년 동안 어쨌든 카페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살려서 대전에다가 커피숍을 차리게 되었어요. 근데 당연히 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커피 사업도 망했고, 두 번째 했던 커피 사업도 이제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이는 이제 많이 먹었고, 커피숍을 한번 이렇게 망하니까 돈도 좀 없고, 그래서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제 뭘 해야 될까? 나이는 많이 먹었고, 취업은 안 되고, 커피숍은 망해서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좀 하던 차에 친구랑 우연히 사우나를 가게 됐어요. 사우나를 딱 끝내고 딱 나오는데, 그 사우나 앞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현대자동차 기프트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소상공인한테 차를 지원해줘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진 호떡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우나 하던 친구가 저한테 호떡도 저렇게 이쁜 차에서 팔면 나쁘지 않다, 저런 식으로 커피도 팔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친구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저는 트럭으로 커피를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고, 그런 친구의 조언을 받고 나름 커피차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고, 예상외로 많은 커피 트럭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카페를 하고서 망했지만 한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남은 돈이 있어서 그 3천만 원으로 커피 트럭을 만들어서 어바웃 커피라는 그런 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는 사람도 없고 커피를 이제 팔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 앞에 가서 핫도그랑 커피를 판다거나, 아니면 유니클로 같은 그런 외지에 있는 그런 유니클로가 오픈할 때 오픈 행사 겸 해서 거기서 커피를 판다거나, 아니면 마산에 있는 장어거리라는 곳에 가서 커피를 판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 6, 7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흔히 맨 땅에 헤딩한다는 그런 표현이 딱 맞을 텐데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커피를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그런 식으로 커피를 팔아서 잘 될 리가 없고, 돈이 생길 수도 없고, 그래서 더 큰 좌절에 이제 빠지게 되었죠. 어렵게 남은 돈을 이용해서 커피 트럭을 만들었는데 이 동안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6, 7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면
제가 2013년에 이 커피 트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2013년 8월 달에 마산에 있는 그 장어거리라는 곳에서 이제 커피를 팔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커피 트럭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규모가 커요. 1톤 트럭이니까. 그래서 그 트럭이 어떤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려니까 가게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건 좋으나 우리 가게를 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 마산 장어거리의 식당에 그 당시 카페가 없었어요. 2013년에 그 당시에 사람은 많고 막 되게 벅적이는 그 음식 거리였는데 카페가 없어서 제가 장사를 하러 갔죠.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사장님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근데 차가 너무 커서 1톤 트럭이 가게를 가려버리니까 주인 사장님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건 좋으나 가게를 가리면 안 된다. 그 당시 선생님 수중에는 그 대전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한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들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대전까지 올라가려면 기름값이 한 10만 원 드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트럭 안에 있는 장비들을 테이블을 깔고 그 위에 커피 머신을 올려서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그냥 커피를 팔았죠.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15일 동안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마산 장어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커피를 팔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장소든 간에 이런 테이블만 있으면 그게 실내든 실외든 바뀌든 출장 뷔페 같은 형식으로 커피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번뜩였어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이제 고생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이모한테 갔죠. 그래서 이모한테 50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5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흔쾌히 또 이모님께서 5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커피 트럭이 아닌 출장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어바웃 커피 플랫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음악회 같은데 무료로 음악회 앞에서 무료로 커피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그러면 그 앞에서 커피 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커피를 나눠드리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또 물론 커피 트럭을 이용해서 노점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길거리에서 장사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 그때부터 열심히 블로그를 했지만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저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랬던 와중에 처음에 저를 커피 업계에 발을 들이게 도와주었던 그 친구 권상우가 그때 드라마를 찍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 그 친구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윤관이가 지금 커피 트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 친구가 듣고 저를 그 촬영 현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촬영 현장에서 꽤 여러 번, 한 3번, 4번 정도 그 커피 출장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권상우 그 배우의 팬들 사이에서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권상우 씨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찍을 때마다 팬클럽에서 저를 이렇게 그 현장으로 보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권상우랑 같이 영화를 찍던 샤이니의 민호라는 배우나 아니면 오연석 배우, 그런 유명한 배우들 팬클럽에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유명해지면서 연예인들 촬영장에 요즘에 유행하는 커피차 서포트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저는 2013년부터 제가 시작했죠. 거의 1세대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조금씩 인지도를 쌓고 있었어요. 그랬지만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매장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출장을 통해서 조금씩 경력을 쌓고 돈을 모으다가 제가 2014년에 아주 큰 행사를 맡게 됐어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주 큰 사업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에 커피를 이제 불러서 같이 커피를 나눠주면서 정부 이런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게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큰 행사였는데 한 달의 기간 동안 그 행사를 통해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해서 커피숍을 차렸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주 작은 동네에다가 충남 금산문 추구면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다가 제가 이제 조그마한 커피숍을 차리게 되었죠. 그 돈을. 근데 그 매장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2014년에 만든 매장은 지금도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커피 트럭으로 시작해서 출장 커피 회사, 그 다음에 그 커피숍을 차렸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커피 교육하는 것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동네에 있는 우리 추구라는 그 금산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제가 커피 강의를 시작했어요. 동네 분들한테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를 홍보도 할 겸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커피 지식을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도 줄 겸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해서 그거를 이제 교육하는 장면들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블로그를 보고 큰 대기업이나 제가 그런 블로그에 제가 커피 교육하는 이런 내용들을 올렸더니 대기업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한국진로개발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바리스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딱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후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교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연수라든지 공기업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커피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바웃 커피 프로젝트라는 그 회사, 출장 커피 회사 안에서 커피 트럭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두 납품이나, 그 다음에 창업 컨설팅, 그 다음에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커피 교육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커피숍의 숫자가 선진국보다 많다는 통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바리스타라고 하면 보통 어른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카페를 창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커피와 관련된 직업을 갖는 건 좋으나 카페를 창업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포화되어 있어서 카페 창업을 통해서 이렇게 직업을 삼는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와 관련된 이런 직업은 정말 유망하나 카페를 차리는 거는 조금 고민해볼 문제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가 얼마나 위대한 물질이고 그리고 그 커피와 관련된 직업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커피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스타 직업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커피라는 물질에 대한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피라는 물질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교육하는 물질 중에 2등인 물질이에요. 1등은 석유, 2등은 커피라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란 적이 있어요. 반도체, 배, 컴퓨터도
막 이런 엄청난 물체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제치고 커피라는 물질이 세계 교역량 2등이라는 거는 커피라는 물질이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리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커피는 뭐 기호식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필수품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면 정말 전망이 좋다. 특히 대한민국은 커피숍 숫자가 많은 거지 아직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어떤 커피 시장에 대한 이런 전망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바리스타라고 하면 커피숍을 창업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전망이 안 좋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스타는 꼭 커피숍을 창업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모든 커피 로스터라든지 큐 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생두를 외국에서 트레이딩 해오는 그런 직업이랄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커피 머신을 고치는 엔지니어도 너무 유명한 직업이에요. 또한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직업들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정말 이 엄청난 물질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이면 조금만 알아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있고 정말 큰 시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커피 교육을 받은 거는 2008년이었으니까 그리고 첫 커피 매장을 2009년에 오픈을 하게 됐고 이제 2년 동안 2011년까지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2개의 카페를 창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2개의 카페를 또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012년에 내려와서 대전 외곽에 라이브 카페를 차렸어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드립 커피를 내려주는 조금 고상한 카페를 차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했죠. 그리고 제가 2013년에 저의 세 번째 카페인 어바웃 커피를 창업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커피 전문가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또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커피를 배우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분야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분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커피를 만드는 거를 접근할 때 되게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자격증 같은 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한 예로 한 2주 정도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커피 세계가 워낙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분야도 있긴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창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가 난 너무 좋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저는 이 바리스타 직업,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커피를 손님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커피 창업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커피 공부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정말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필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런 소통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2-3년 정도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원래 회계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회계 관련된 공부를 했고 회계 관련된 일도 오래 했고 그래서 저도 꿈이 평생 회계
일을 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커피를 만나게 되면서 이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 아침마다 저는 오늘 커피를 팔기 위해서 아침마다 커피를 직접 내려서 먹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내가 만든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그리고 이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만날 때 어디서 주로 만날까요? 거의 카페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카페에서 그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느낌? 그런 커피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제공해주는 느낌. 그 커피를 먹고 사람들이 맛있다, 좋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가게로 매일매일 와신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저는 물론 매장에서만 커피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년 행사 때마다 저를 계속 불러주는 그런 기업이나 단체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만들어준 커피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소통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커피라는 거는 정말 커피를 통해서 사람이 연결될 수 있어, 커넥트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로운 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부산에 가고 어느 날은 서울도 가고 가만히 앉아서 매장만 지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출장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 또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커피를 내려서 고객한테 제공해 드리는 건데 그 전에도 할 일이 있고 그 후에도 좀 할 일이 있겠죠. 일단은 좋은 생두를 구입하는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입한 생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단맛과 신맛과 쓴맛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가 될 수 있게끔 커피 콩을 볶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볶은 콩을 정말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맛있게 신맛이 좀 강조된 커피, 아니면 좀 쓴맛이 강조된 커피, 이런 식으로 바리스타가 변수를 통제해가면서 커피를 맛있게 내려야 됩니다. 그거를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손님한테 제공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보이지 않게 설거지라든지 매장 청소라든지 비품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틈틈이 계속 유행, 트렌드에 맞는 커피 공부도 계속 해야 하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조금 멋있고 우아한 직업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겉에서 볼 때는 우아하고 멋있을 수는 있으나 생각보다 몸을 좀 많이 쓰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체력도 좀 뒷받침돼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다리도 좀 튼튼해야 하고, 하루 종일 커피를 뽑고 커피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팔에도 근육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바리스타는 어느 한 매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 시간 동안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직업 특성상. 그래서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우울하다, 하루 종일 그냥 커피숍에 갇혀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실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환경에 개의치 않고 실내에서 좀 아늑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바리스타들과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동을 한 다음에 짐을 날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은 좀 그런 좀 한정적인 공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좀 움직이기 좋아하고 이동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은 어떤 매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런 출장 커피 같은 그런 액티브한 이런 직업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바리스타로 취업을 하게 돼서 경력을 쌓고 매니저로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연봉 한 3천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많은 이제 바리스타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매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좀 창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연봉이 역대 연봉으로 가기도 하고 많은 수익을 얻는 분들도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런 바리스타가 아니다 보니까 대기업 홍보행사 같은 거 나가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 때도 있었고 뭐 겨울에 이랬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번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온탕과 냉탕을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직업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리스타가 돼서 경력을 쌓고 창업을 한다면 억대 연봉을 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보다는 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웠던 것들은 많은 그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을 다니면서 연예인들을 가수, 연예인들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각 지역 축제를 다니면서 공짜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장에서 일할 때는 내가 준비해준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연결되는 것을 봤을 때 그때도 또 희열을 또 느끼고요. 그리고 보람된 일 중에 지금 딱 생각나는 것은 2009년에 저희 서울 매장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한민국 바리스타 챔피언이에요. 그런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2009년에는 커피숍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챔피언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시작은 미미하나 진짜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내가 커피 잘했구나, 보람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피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커피 시장이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옆에 계속 카페가 생겨서 경쟁 점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그런 부분도 참 어려웠고요. 제가 처음에 커피차로 이렇게 대한민국 커피차 1세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커피차가 생기는 바람에 저는 이제는 이렇게 커피차로 이렇게 연예인들 그 촬영장에 가는 일은 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보면 경쟁에 더 밀렸다 아니면 제 스스로 그 경쟁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거에 더 집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어려움 중에 보통의 바리스타는 보통 하루 종일 한 장소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한 장소에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고립감이랄까 어떤 이런 단절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게 좀 어려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카페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 답답하다, 어디 나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계속 우리 가게 옆에 계속 점포가 생기거나 아니면 계속 커피차가 늘어나거나 이런 걸 보면서 힘들다 이런 많은 생각을 했었죠. 저희 회사 이름이 어바웃 커피 프로젝트인데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커피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이라 조금씩 사업을 확장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이게 좀 어려우면 교육을 좀 해볼까? 이 교육 시장이 조금 포화되면
그러면 뭐 다른 배달 딜리버리를 좀 해볼까? 이 딜리버리가 좀 포화되면 뭐 다른 커피 관련된 걸 해볼까? 컨설팅을 해볼까? 원두 유통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업을 늘려나갔거든요. 하지만 커피라는 그 한 우물 안에서만 그 사업을 넓힌 거지 정말 커피를 하다가 다른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점에 봉착할 때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한 우물을, 커피라는 한 우물을 파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그 커피 사업의 분야를 이렇게 늘려나갔던 그런 것들로 그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 또 매출이 나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출장 커피, 행사 커피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행사의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매장 운영에 좀 요즘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큰 커피 공장을 차리고 싶어요. 작은 규모의 어떤 카페 안에서 이렇게 작게 로스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큰 커피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생두를 사오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그 커피 공장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커피 교육을 해드리고, 그래서 all about 커피와 관련된 모든 것, 그것을 다 하는 그런 커피 욕심쟁이가 되는 제 소원입니다. 꿈을 찾는다는 거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늦은 나이에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꿈을 찾아야 돼, 진로를 결정해야 돼, 직업을 선택해야 돼, 너무 그런 강박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꿈을 찾는 거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꿈만 찾는다면, 정말 그리고 열심히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듯이, 만약에 여러분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아직 꿈을 못 찾겠어 라고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일단 좀 더 공부를 더 해서 대학이라는 그런 진로를 통해서 대학에 가서 좀 더 시야를 넓힌 다음에 꿈을 찾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진로 선택하는 게 또 그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일은 없도록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꿈, 이런 직업들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40 중반을 넘어서 이제 40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어머님이나 아버님과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지금도 새로운 커피, 아니면 새로운 교육, 뭐 새로운 출장, 뭐 커피 트럭, 뭐 출장, 매일매일 꿈을 꾸고 있답니다. 그래서 꿈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나이 제한이 없다.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진로나 진학에 대한 선택을 좀 더 편하게, 좀 여유롭게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유명한 카페나 내가 가고 싶은 카페를 검색해서 어머니랑 아버지를 꼬실 것 같아요. 뭐 경주에 있는 어디, 부산에 있는 어디, 뭐 일산에 있는 카페를 가자. 그래서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내려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커피콩을, 어차피 엄마 아빠가 커피를 드시니까 여러분들이 커피콩을 사서 커피콩을 골아서 아침마다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주말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마
어머니나 아버지가 감동하셔서 용돈을 더 주시지 않을까. 그 용돈으로 다시 또 커피를 사고 또 그걸로 커피를 만들어드리고 그런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결국 많이 먹어보고 결국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있는 동명중학교 출신인데 그 유명한 그 영화배우 권상우 씨랑 같이 동명중학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권상우 씨랑 사업을 크게 한 다음에 목요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중학교 교훈이 좌우명이라고 하나? 교훈이 내 힘으로 산다. 그런 교훈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는 내 힘으로 산다는 그런 그 뜻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나이가 먹고 내가 사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진 다음에 그 교훈을 봤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정말 좀 빨랐지만 이거 뜻깊은 정말 교훈이구나. 정말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이거는 뭐 부모님도 포함입니다. 부모님, 친구, 어떤 사회 시스템 이런 거에 어떤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내 힘으로 그러니까 살아나간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커피라는 그런 걸 통해서 뭐 지구상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내 의지와 내 판단대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명중학교에 그 내 힘으로 산다 그런 교훈과 좌우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뭐 진로나 직업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30 중반까지 회계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30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커피를 만나게 돼서 지금 커피를 하게 되었죠. 중간에 직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10년 이상 유지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연하시는 명사들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면 뭐 이루어진다 그런 이제 논조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37살이라는 나이에 어바웃 커피를 만들었고요. 지금 12년이 흘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직업이 바뀌었고 37살이라는 나이에 어바웃 커피라는 출장 커피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망설이는 것보다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일을 꾸준히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일단 선생님도 30 중반이라는 나이에 직업이 바뀌었고 그 직업을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열심히 한 10년 이상 오래 했더니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말고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한눈 파지 말고 그쪽만 바라보고 열심히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